오늘은 두 번째 시간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심산 김창숙 동상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화성으로 갈 거예요. 화성으로 가서 방화수류정, 화흥문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동장대 여기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화성 행궁에 있는 봉수당과 봉수당 옆에 낙남원과 장락당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해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수원 종로교회, 그리고 3일중학교, 매화여자정보고등학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할 거는 우선 그 3일 만세 운동 제가 했었던 거, 수원에서 일어났던 이론 수업 때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잘 떠올리면서 장소와 연관 지어가면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론 수업 때 이제 빠졌던 인물들을 여기에 조금씩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차에서 이제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분들과 좀 매치를 시키면서 좀 복습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은 연결을 시키면서 보시면 조금 더 유익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성 가는 길에 있는 심산 김창숙 동상입니다. 심산 김창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애국 계몽운동 그리고 무장투쟁운동을 벌였던 인물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효창공원에서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김구 이제 그 유해 시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심상 김창숙 선생님은 그 유교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림 세력, 유교를 공부한 유림 세력들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유림 세력 중심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이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파리장서 운동도 이제 많이 이제 중심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동상에서도 손에 들고 있는 그 종이가 바로 이 파리장서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동상 한번, 사진 한번 또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균관대학 설립 모습이에요. 아까 보신 그 김창숙 선생님의 동상도 성균관대에 있는 건데 수원 캠퍼스예요.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인데 서울에 있는 모습이랑은 동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성균관대학 수원 캠퍼스의 모습은 제가 이따 조금 더 동상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성균관대학교의 취지, 목표도 말씀드렸었죠. 옛날의 전통 정신을 그대로 이어오자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 맞게, 그쵸? 그리고 유학의 좋은 점, 유교의 좋은 점을 잘 살린 그런 학교를 세우자라는 의미였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남북 하나로 된 통일 정부를 이루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칠거두 공동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 수업 때 자세히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칠거두 공동 성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독 선거를 해서 단독 정부 수립이 되죠. 그래서 5.10 총선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5.10 총선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만의 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선거를 치러서. 근데 이 선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과 김창수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몇몇 분들이 이 5.10 선거에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죠. 자, 동상 장면 보면 손에 이쪽에 보면 이제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요. 한 손에는 종이 뭉치를 좀 들고 계세요. 그게 바로 파리장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창숙 동상의 모습을 보면 요번에 갔더니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수양버들도 참 멋있고, 영상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멋지게 잘 찍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확대해 본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창숙 선생님 동상에 이제 아래에 보면 그 통일을 바라면서 쓴 시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통일에 대한 바람이 느껴지시나요? 자, 문제 갑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후까지 우리나라를 위해 무장투쟁부터 애국괴몽운동에 힘쓴 인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과 정신을 중요시한 교육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성균관 대학의 설립은 그의 교육 이념과 실천 행동의 최대 결실로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어요. 그의 호는 심산입니다. 애국지사 누굴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모두 맞추셨겠죠? 자, 이제 수원의 독립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화 수류정의 모습이에요. 방화수류정은 이제 수원의 3.1 만세운동 복습하는 의미로 살짝만 언급해 드리면, 수원은 서울에서 3.1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동시에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지역 중에서는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방화수류정이었어요. 원래는 방화수류정이 시작점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 3.1 만세 운동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수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주동했었다는, 그리고 종교인, 교사, 학생들이 주동했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수원의 중심 그 학교였던 3.1 학교에서 중심적으로 원래 시작이 되려고 했었던 거였거든요. 3.1 만세 운동이.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비밀이 새나가면서 그 장소에서 3.1 만세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방향을 바꾼 곳이 바로 이 방화수류정이었어요. 이 방화수류정은 좀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동북강루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는데 워낙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어서 방화수류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거든요. 그리고 군사지휘소예요. 군사지휘소는 이제 여기서 대장들이, 장군들이 지휘를 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곳이다 보니까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횃불 시위를 기획을 해요. 그래서 횃불 시위의 중심을 잃었고 여기에서 횃불을 들고 시작을 알리면 다른 곳, 바로 화홍문과 그 아래쪽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위대가 독립만세를 외치게 됐었죠. 좀 더 확대해서 본 장면이에요. 여기 가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훨씬 더 멋진 모습도 보실 수 있어요. 꼭 가서 보실 때, 사람들이 아마 화성을 가서 볼 때 꼭 빠뜨리지 않고 보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방화수류정에서 바라본 용현의 모습과 마을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가 바로 방화수류정이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인데, 지금 수양보들이 있고, 자세히는 안 보지만 수양보들이 있고, 여기가 바로 용현의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 용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용현은, 이 방화수류정은 성 안에 있고요.
성 밖에 만들어져 있는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 용현을 중심으로 용현이 있고 마을 사람들과 바로 이렇게 접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용현에 와서 뭐 놀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휴식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도시락 싸갖고 와서 먹는 분들도 있고 피크닉을 즐기시는 분들도 이 용현 주변에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서 마을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횃불 시위가 방화 수류정에서 일어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 용현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함께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도 밖에 이제 시위대 한번 상상해서 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이제 그 영상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서 또 많은 시위대가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횃불을 보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했다가 또 여기저기 만세 운동하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는 곳이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부러 이곳을 좀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는 황옥문의 모습입니다. 아까 화옥문의 영상을 보셨죠? 그 화옥문에서 옆으로 보면 광장도 보셨을 거예요.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같이 그 용현에 있었던 사람들과 거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대가 만세 운동을 했던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여기는 지금 용현 쪽에서 바라본 방화수류전과 화옥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의 시위대, 그리고 화옥문 광장 쪽에 있는 시위대까지, 그리고 방화수리정 위에서의 횃불 시위, 그리고 화옥문도 올라가서 옆으로 다 그 단위에 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만세 시위자들이 같이 운동을 했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1차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수원에서 일어났던 3.1 만세 운동 장소입니다. 이 3.1 만세 운동을 주동했던 분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김세환이라는 분이에요. 이 김세환이라는 분은 이제 그 훈장도 받아서 애국자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3.1학교 교사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3.1학교가 세워질 때 이제 거기에서 창설자의 한 분으로서 함께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옆에는 가족들, 자기 이제 자손들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김세환님께서, 이제 김세환 선생님이 3.1 운동으로 투옥되셨다가 이제 방면되고 나서 이제 나오고 나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한 1920년대 사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원 3.1 만세 또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김노적이라는 분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모르시는 분이기도 해요. 김세환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1학교 학생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화수류정에서 횃불 시위를 주도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횃불 시위를 주도했고 이걸로 인해서 주동자라는 걸로 체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구타를 심하게 당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왼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장애까지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창장은 받으셨는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이제 수집이 돼서 증거들이 나와서 김노적 선생님께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 3일만세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이선경님인데요. 어떤 분은 수원의 잔다르크라고 해서 이분을 일컫기도 합니다. 3일 여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국민단이라는 것도 이 3일 학교에서 조직이 되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는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구국민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도 소속이 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구국민단에 들어가게 됐던 이유는 한일 병합을 반대하는 거, 그리고 조선 독립 계획을 세우는 거, 또 독립운동에 의해서 감옥에 간 가족들을 구제하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구국민단에 들어왔다라고 자기가 그게 이제 단원이 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3.1운동에 참여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구국민단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고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일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집에서 순국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수원의 유관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19살에 이분도 순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불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3.1운동에도 이제 목숨을 바치시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나누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원의 잔다르크 이성경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상화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성경 선생님은 사진이 남아있지가 않대요. 그래서 언니인 이현경 그리고 동생분인 이용성님의 얼굴을 보고 짐작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그린 거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사진을 한번 뵙고 싶기는 했는데요. 자, 바로 제가 산누리 삼남매해서 이성경님의 남매들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경 선생님 이제 형제분인데요. 여자분은 이현경님이라고 하시고요. 이분은 일본에서 동경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1921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도 2주년 기념으로 그러니까 1921년에 일어났겠죠. 1921년 3월 1일 날 동경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요. 만세 시위가. 이때 이현경 선생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되셨었대요. 그래서 체포가 된 상황에서 동생이 이제 죽게 된 거를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귀국 후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이용성 막내 동생분이고요. 이분도 나중에 독립운동뿐 아니라 나중에 사회운동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누리 삼남매, 수원의 삼남매 세 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수원 3.1만세 운동은 서울과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래는 3.1학교에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어렵게 돼서 횃불 시위로 했다고 했어요. 자, 처음 시작된 곳, 제 말씀 잘 들었으면 맞추실 수 있겠죠? 1번 수원 하성 방화 수리정입니다. 두 번째 장소 동장대예요. 자, 동장대는 두 번째 수원 2차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3.16 만세운동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수원에서는 3번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바로 3.16 만세운동인데요. 이 3.16 만세운동은 동장대와 그리고 서장대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근데 동장대는 동쪽에 있는 이제 군사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장이 지휘하는 곳, 전쟁이 나면 이 동장대에 올라가서 장군들이 이제 지휘를 하는 곳이 되겠죠. 근데 이 동장대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조금은 높은 곳보다는 좀 낮은 평지에 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그 훈련을 하는 의미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무대라는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던 용도로 더 많이 쓰였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하고 이제 마주 보는 곳이 또 있거든요. 앞에 광장이 있고. 그래서 아마 동쪽에서는 이 동장대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기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반대편인 서쪽에서는 서장대에서 또 하나의 독립만세운동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연무대가 장소가 넓다 보니까 정조 때는 이 화성을 건설했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고생을 했던 사람들을 백성과 노동자들 그리고 군인들한테 이곳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잔치도 열어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얼마나 장소가 꽤 넓다라는 거를 상상하실 수 있겠죠. 동장대에서 바라본 활터와 창룡문 거리입니다. 영상에서 이 넓은 곳이 좀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활터는 지금 국궁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출입이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궁장으로 활용이 되어 있고 이 곳이 바로 3.1 만세 운동 시위 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가 좀 이어져 있어서 자동차들이 막 다니곤 하는데 이 길을 건너면 바로 보이는 문이 창룡문이에요. 이 창룡문은 이 창룡문 거리와 여기 활터에서 이 광장이 옛날엔 굉장히 넓었겠죠. 자동차가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이 넓은 곳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거죠. 동장대 안에서의 만세 시위자, 그리고 이 밖에서의 시위하는 사람들, 행군, 여기서 또 행군까지 했대요. 행군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더 모여서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대규모의 시위 행군이 있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땐 상가들이 많아서 상인들이 많아서 상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한번 상상하면서 장소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장대는 제가 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으로 자료를 대신합니다. 자, 동서 양쪽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자들이 행군을 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했었겠죠. 그러니까 1차보다도 2차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수도 있는 그런 만세운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서장대는 이 팔달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시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서장대에 올라가는 길 중간에 이렇게 기념탑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요번에 이제 답사 때는 안 가고 전에 이제 한 번 더 답사를 갔을 땐 이쪽까지 가서 장소를 한번 찍어봤던 곳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서장대도 한번 가보실만 해요. 경치도 좀 동장대 있는 쪽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려보시고요. 이 3.1운동 기념탑과 대한민국 독립기념비도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제가 이 워크북 만들 때
수정하는 거를 여러 번 본다고 봤는데 오타가 있더라고요. 1919년 3월 19일인데 이거 16일로 고쳐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고쳐주세요. 다시 한번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수원의 상인은 가게 문을 닫고 노동자와 농민들도 일제히 가혹한 착취에 반기를 들고 저항합니다. 학생과 시민, 지식인들까지 하나가 되어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이때 수원 화성의 중심이었던 두 곳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수원 화성에 있으며 전쟁이 났을 때 장군이 군사를 지휘하던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답 공개합니다. 맞추셨죠? 동장대, 다른 말로 연무대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동장대, 연무대, 그리고 서장대입니다. 행궁으로 건너갈 겁니다. 행궁과 그리고 입장 후의 영상입니다. (1907년) 한남로의 모습이에요. 이 한남로 앞에 광장을 좀 넓게 찍어본다고 찍었는데 잘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도 상인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제 만세 시위를 하죠. 세 번째 만세운동, 수원 3.29 만세운동이에요. 여기는 기생들이 이제 천민 출신이었던, 지금은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져서 천민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기생들이 일으킨 특별한 만세운동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화성 앞에서 시작을 해서 안에 자회병원까지 이동하면서 안에까지 가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이라고 이론 수업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영상에서는 앞에 광장 모습과 문이 두 개 나올 거예요. 좌익문, 중앙문. 요거는 봉수당으로 들어가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두 문을 걸쳐야 들어갈 수 있는 봉수당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봉수당의 모습입니다. 내실에는 해경궁 홍씨의 진찬연의 모습을 재현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있던 봉수당에 자해병원이라는 걸 세워요. 자해병원은 1914년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수원 최초의 병원이고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어요. 이런 곳에 자꾸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봉수당을 이때까지만 해도 훼손하지는 않아요. 그냥 봉수당이라는 장소에 거기에 자해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건물들을 이용해서 뭐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머물던 곳이 하나의 병원이면서 창고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해병원,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봉수당까지 훼손시키고 봉수당까지 훼손시키고 나서 이 봉수당 자리에 뭘 설치했다 그랬었죠? 맞아요. 도립병원을 설치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화성행궁의 한 90% 이상이 훼손되었었다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봉수당으로 가는 이 정문 모습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삼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다닐 수 있는 곳, 그쵸?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봉수당 바로 요 앞에서 아까 김양화를 비롯한 32인이 만세 시위를 한 장소예요. 이 봉수당 안에서는 이제 그 김양화를 비롯한 32인이 만세 시위를 하고 행궁 앞 광장에서는 아까 한남로 앞에 광장 보셨죠? 거기에서는 상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만세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궁 바로 맞은편에는 경찰서가 바로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의 시위도 바로 받은 그 사람들의 그 대응도 무차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찰서가 바로 있음에도 겁먹지 않고 만세 시위 운동을 했었던 거죠. 그럼 그 심정을 보면 아, 내가 이 시위를 했을 때 경찰관들이 바로 진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기네가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시위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일본의 압제나 이런 것들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사진은 여러분 우리 3.29 만세운동 할 때 김양화 선생님이랑 말씀드렸었죠. 그 수원의 기생들이 이제 그 3.29 만세운동 일어나기 전에 수원 교생들이 서울 덕수궁으로 올라와서 덕수궁 앞에서 망공예라는 걸 올렸던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우리 고종 임금님을 기리고 이제 설퍼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망공예를 올리는 사진도 제가 하나 넣어봤습니다. 김양화의 모습은 우리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서대문 형무소의 8옥사에 유관순 열사와 함께 수감되었던 분이기도 하다고 제가 한 번 더 언급드렸었습니다. 32인도 한 분 한 분 한 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조선 정족 때 건축한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원 화성 내에 있는 화성 행궁은 정조가 수원 화성에 오면 머물던 곳이기도 하지요. 화성 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은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잔치가 열렸던 곳이기도 해요. 일본은 수원 화성 행궁을 훼손하고 그곳에 행정기구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행궁의 중심인 봉수당을 헐고 그 자리에 병원을 지었어요. 1919년 3월 29일 기생 30여 명이 이 병원 앞에서 만세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요. 이 병원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 네, 자해병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2개를 또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 그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보시고 그리고 옆에 이제 서서 인사를 드리려는 분이 이제 관복을 입고 계시는데 임금님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고 훈련할 때 전쟁 때 입는 그런 무관의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바로 정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조의 모습도 한번 상상하면서 봉수당을 한번 관람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봉수당 옆에 있는 낙남원입니다.
낙남원은 원래 먼저 자해병원을 세울 때 봉수당이 아니라 이 낙남원에 세웠다고 해요. 근데 이 낙남원은 문이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창고나 이런 걸로 활용할 장소도 마땅치가 않았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물이 좀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 낙남원에서 봉수당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낙남원의 앞에 보면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낙남원은 어떤 장소였었냐면 정조가 수원에 행차를 한 번씩 하면 사도세자 이제 아버지를 뵈러 이 수원에 자주 오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원에 왔을 때 머물 때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셨대요. 근데 그 과거 시험을 보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시험은 한 3년에 한 번씩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보고 3년에 한 번씩 보면서 3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직에 나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공무원 시험보다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금님이 가끔 행궁에 행차를 하면 이제 일시적으로 별시라고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정조 임금께서 뭐 황궁에 이제 화성 행궁에 몇 월 며칠 날 행차하실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고요? 행궁으로 행차를 하시게 될 때는 그 주변에 가시는 길을 점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가 없는 곳에는 다리를 일시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냐면 그 수레와 수많은 말과 이런 것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강이나 이런 것들 넓은 다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우리 안양 지역에도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만안교. 맞아요. 만안교도 정조가 화성으로 행궁할 때 지나던 길이래요.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 안양을 지나쳐 갈 때 이 만안교를 지나서 갔는데 처음에 지금처럼 돌다리가 아니었고요. 나무로 만들었던 다리였대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든 다리였기 때문에 이제 행궁 행차하고 나면 나중에 뭐 비가 오거나 이러고 나면 부셔지기도 하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행궁으로 행차하실 때마다 이 나무 다리를 다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조께서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여기에다 아예 다리를 놔라. 그리고 그 이름을 백성들이 편안하라는 의미로 만민 백성이 편안하라는 의미로 만안교라고 이름 지어라 해서 지금 지어진 게 안양의 만안교예요. 이거와 연결해서 여러분들 만안교도 한번 지나가면서 부모님들께 엄마 아빠 저기가 바로 정조 임금이 화성 행궁으로 행차하실 때 지났던 다리라고 해요. 라고 한번 말씀드려도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궁으로 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면 전국 각지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꼭 수원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거죠. 하늘의 별 따기인 이 시험, 그리고 기회도 별로 없는 이런 시험들이 이 낙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발굴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낙남원은 지금 화성 행궁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현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훼손되어 있지 않았던 건물 중에 하나라고도 해요. 장락당의 모습이에요. 장락당은 이름만 딱 들어도 장자가 이제 장수하라는 의미의 길장자거든요. 그래서 장수하라는 의미, 그리고 즐거우라는 의미. 오랫동안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해경궁 홍씨가 머물던 곳이에요. 화성 행궁에 올 때마다. 정조가 혼자 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사도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뵈러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를 많이 모시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해경궁 홍씨가 머물던 장소로 이제 장락당이라는 이름도 직접 현판을 써서 이제 선판을 지어서 내렸다고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옆에 모형들이 좀 있어요. 그 진차년 회가변을 했던 그 모형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 행궁에서 나오면 바로 정면에 이제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 종로교회가 바로 보여요. 이건 제가 이제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수원 종로교회는 수원에 지어진 최초의 개신교 교회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라고 해요, 처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질 때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많이 세워요. 특히 이제 그 개화기 때나 이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쵸, 교회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들이 와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나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이제는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활동을 많이 했단 말씀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수원에 세워진 게 바로 이 수원 종로교회예요. 이 수원 종로교회에서는 이 학교 세운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나라 신도가 한 3명, 4명 요 정도로 시작을 한 교회라고, 자그마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는 한 1900년대 초반 개화기 때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한 30년대에 훨씬 더 확장해서 지금의 모습처럼 큰 건물로 이제 세워지기도 하죠. 이 두 번째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수원 종로교회 이제 해방 직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의 모습은 한 3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모습이라고 해요. 찾으실 수 있나요? 가장 우뚝 솟아있고 뾰족한 지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수원 종로교회의 모습이에요. 수원 종로교회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세환 이제 의사의 모습도 보이시나요? 예. 김세환 선생님도 이 종로교회에 다니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하영 목사, 임면수 권사, 그리고 이성경 님도 있습니다. 자, 이하영 님이나 임면수 선생님은 이 김세환 선생님과 더불어 종로교회에 처음에 이제 다니셨던 분이게 되고, 그리고 이 종로교회에서 이제 학교를 또 세우거든요, 선교사들이. 그 학교를 세운 학교가 바로 삼일학교예요. 이 삼일학교를 세울 때 이 세 분이 창립할 때 같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임면수님은 삼일학교를 세울 때 과수원과 집터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바쳤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기의 재산, 과수원과 집터를 제공해서 그 장소에 학교를 세우게도 했어요. 그래서 교감도 역임하시고 거기에 이제 교장도 역임을 하시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상하이로 건너가서 많은 활동을 하시기도 해요. 3.1만세 운동 때는 이 임면수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안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수원에서 3.1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마 이제 임면수 선생님께서 이제 수원에 계셨다면 3.1만세 운동에 참여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성경 선생님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이성경 선생님은 수원의 유관순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게 하는데, 이분도 3.1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것 때문에 투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옥이 돼서 그 안에서 고문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21년도에 한 2, 3년 있다가 이제 나오시게 되기는 하는데, 워낙 고문이 심했고 그 안에서 병이 심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해요. 얼마 안 돼서. 그래서 19살에 순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유관순, 그리고 수원의 3.1운동 하면 이성경 선생님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성경 선생님도 3.1학교, 3.1 여학교 출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3.1학교, 수원 종로교회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이 3.1학교는 수원의 독립운동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성행궁 갔을 때, 그 전에 선생님도 갔을 때 이 수원 종로교회를 그냥 쓱 지나쳤었거든요. 중요하게 많이 안 봤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선생님이 요번에 이 장소들이 이렇게 뜻깊은 장소였구나를 새삼 깨달은 장소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로교회였어요. 그래서 행궁을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이 종로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일을 계기로 가는 곳마다 이제 다음에 역사 사적지나 유적지 갈 때마다 숨겨져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자, 수원 종로교회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 그리고 수원의 이제 독립운동가로 조금 더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은 아까 사진에서도 좀 눈에 익으시나요? 이하영 목사님과 그 부인이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소개드릴 분은 이하영 목사님이 아니라 그 부인 이그레이스 님입니다. 이름이 이제 서양식 이름이시죠. 왜냐면 이게 세례명이래요. 그래서 이 그레이스 님하고 이제 결혼했던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그레이스 님과 이하영 목사님의 결혼 사진인데 1907년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이 어려웠다고 해요. 이때만 해도 뭐 신분이 다 뭐 없어졌을 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뭐 양반 뭐 이렇게 천민 이렇게는 구분을 하던 시대라. 그래서 이제 감이 오시죠? 이그레이스라는 분은 천민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의 집 종살이를 하셨었대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종살이로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 갑자기 다리에 괴사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리를 이끌고 집안일을 하고 뭐 종 노릇을 하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15살쯤이 됐을 때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절름발이처럼 장애를 갖게 되셨나 봐요. 그러자 주인이 버려버렸대요.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외국 선교사가 이때의 이름이 뭐였었냐면 복엽이에요. 복엽. 예, 복업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 잘 몰라요. 왜냐면 종살이에 이제 어렸을 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업이라는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업이, 그리고 이 그레이스 님이 그 버려진 거를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구해다가 수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술도 해주고 치료도 해줘서 완치가 됐대요. 이렇게 조금만 고치면 고칠 수 있는 거를 그쪽에서는 또 고쳐주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완치가 된 이후에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화학당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화학당은 또 메리 스크랜턴, 유관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뒷사진 보면 지금 이그레이스님의 모습인데 좀 제가 제목도 딱 달아놨어요. 최초의 간호사라고 해놨는데, 이그레이스님은 이화학당을 다니다가 이화학당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간호 양성 학교가 있었어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학당을 세우고 나서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을 하나 세워요. 그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이 바로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성병원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여성병원이다 보니까 의사도 여자여야 좋고 간호사도 여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 양성학원도 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으로 뭐 공부시켜서 여자 의사들도 이제 발굴을 해내죠. 그래서 그때 최초의 이제 여성 간호사가 됐던 두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그레이스 님이고요. 옆에 계신 분이 김마르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화학당 출신 중에서 박에스더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이분은 이제 서양에서 의사 면허를 따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분도 이제 보건여관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그레이스 님도 이제 그 간호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사처럼 이제 그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박에스더님보다 먼저 의사처럼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문 간호사가 된 분이 바로 이 그레이스 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에서도 남편 뒷바라지도 하면서 수원에서도 이제 그 간호했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분이라고 해요. 또 한 분은 전현성 님이에요. 전현성 님은 이제 그
전형적인 어떤 유교적 여성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셨거나 이러셨던 분은 아니고 집안에서 어떤 내조와 이런 것들에 힘을 써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은 왜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면수 선생님의 부인이십니다. 그리고 남편 이제 임면수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계셨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원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시지 못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상하이 그리고 만주로 가서 많이 독립운동을 하셨대요. 근데 그 만주로 가서 이제 부인과 아이들 온 가족이 다 이주를 한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밥도 해주고요. 옷도 뭐 이제 찢어지고 그런 빨래도 해주고 고쳐주고 이런 모든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가 중에 이 전현석 선생님이 해주시는 밥 한 그릇 못 먹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하면 전현성님을 모두 떠올린다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이제 그 독립운동 하다가 남편도 잃고요. 그리고 장남이었던 아들마저 만주에서 독립투쟁하고 군자금을 모으고 이런 활동을 하셨었다는데 그 독립군자금을 모아갖고 오다가 이제 병에도 걸리고 뭐 이러셨대요. 그래서 20살에 순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장남까지 모두 독립운동에 이제 바쳤다고 해야 되나요? 예, 독립운동에 이제 온 가족이 다 힘을 쏟았던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잃고 나서도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숨겨져 있는 장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화여자정보고등학교인데요. 예전에 여기가 3일 여학교였었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로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이 이제 새로운 학생들, 이제 우리나라에 신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지은 학교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지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이 학교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장소에서 우리 앞에서 이론 수업 때도 얘기했듯이 독립운동가도 양성하고 인재도 양성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 나혜석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3.1 운동에 참여했던 분이기도 한데 그 나혜석 선생님도 이 바로 3.1 여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3.1 여학교는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이제 창립을 해요.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그 종로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여사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예, 좀 이따가 다 보면서 문제 풀면서 제가 메리 스크랜턴 여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매양여자고등학교도 지나치기 쉽거든요. 화학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팔달구청 있는 쪽으로 박물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장소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여기가 바로 유적지라는 증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원 3.1 여학교 터라고 그 교문 있는 곳 바로 옆에 보면 요렇게 바닥에 이렇게 표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매화여자정보고등학교 그냥 딱 봐도 저기가 3.1 여학교였대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또 갔을 때 제가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만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3.1 여학교 전경이에요. 1920년대에 이제 요 학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임면수 선생님의 이제 집터이기도 하고 여기가 과수원 자리였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3.1 여학교 학생들 사진을 보고 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이런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지금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같은 거죠. 처음에는 초등학교처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중학교까지 설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3.1학교예요. 그래서 이 사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면서 아까 이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만세 운동은 종교단체와 학생들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교육은 인재 양성의 목적도 있었지만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미래의 독립운동화를 만들어내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성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어요. 수원에서 1902년 여성 3명으로 시작한 3.1 소학당이 설립이 됩니다. 나중에 3.1 여학교로 바뀌고 나혜석, 최문순, 임순남, 이성경 등 독립운동가들이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해요.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미국의 선교사, 현교회 소속 선교사였어요. 이분은 유관순 열사가 다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도 설립하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분은요, 이화학당 3.1 여학교, 때로는 이 3.1 여학교를 매향여학교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자 정보 고등학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3.1 여학교 또는 매향학교라고도 불렀고요. 그리고 매일여학교, 달성학교 이런 곳들 여러 학교를 전국 각지에 세우기도 합니다. 대구,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그리고 진료소도 만들어요. 그리고 간호학교도 만들어요.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 여사, 답 제가 말해버렸네요. 정답은 메리 스크랜턴 여사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잊으면 안 되는 분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아들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윌리엄스 스크랜턴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바로 옆에 매향정보고등학교 바로 옆에요. 3.1 중학교가 붙어 있어요. 지금 3.1 중학교 앞이고 여기도 이제 촬영은 제가 못해서 이렇게 입구 사진 하나 찍었고요. 지금 교문 밖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인데 지금 보이는 밑에 있는 건물이 바로 낮은 건물이 아담스 기념관이라는 건물이에요. 교사 사옥으로 활용되었었던 곳이기도 하고 독립운동 기념물로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수원 독립운동 기념물로. 그리고 이 두 장소는 학생들이 구국운동을 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곳으로도 유명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아마 수원에 사시는 분들도 아주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아닌 이상 이 장소가 독립운동이 일어났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장소라는 것은 이 학교 출신들이 아니면 알지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장소로 꼭 한번 여기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 곳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 이제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동신교회라고 하는데 매향정보고등학교 아까 보셨죠? 그 바로 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돌고 답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오느라고 이 동신교회까지는 찍지를 못했어요. 근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올려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옛날 동신교회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좀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수원에서. 성서 강론소라 그래서 1900년에 처음 세웠다고는 하는데 이분이 이름이 노리마스 마사야스라고 합니다. 근데 189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모든 방식을 다 한국식으로 하셨대요. 의복, 식기, 그리고 주택 다 조선식으로.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큰아들이 4살이었을 때 일본말을 쓰지 못했대요. 왜냐면 한국말만 쓰도록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 한국에서 묻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이제 모든 힘을 바치셨다고 보면 되죠. 이것뿐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안 해드리겠죠.
3.1만세 운동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제암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 노리마스 마사야스 씨는 일본에도 기고를 하고 그거에 비판을 하는 글을, 일본인이지만 그거를 비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러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받아서 약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에서는 성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부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부인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 10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수원 광교산에 묻혀 있고, 이제 이 노리마스 씨도 돌아가셨을 때 자기도 부인 옆에 묻어달라, 조선에 묻어달라라고 해서 지금 함께 이제 옆에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일본 사람들도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동신교회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 독립의 길을 걷다라고 해서 이렇게 2019년인가 그때 했던 행사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길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 소개는 여기서 해 드렸지만 빠졌던 곳도 한 번 더 가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 올려드릴게요. 화성 가는 길에 있는 성균관대에 들려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그 동상도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심산 김창숙 선생님의 일대기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그 바람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가서 우리 이제 수원에서 일어났던 3차 3.1만세 운동이 있었죠. 3.1만세, 3.16만세 운동, 그리고 3.29 만세 운동. 그 장소들도 살펴봤어요. 특히 방화수류전과 그리고 서장대는 제가 찍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서장대의 모습 되게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궁에서도 저희 봉수당 자회병원 그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회병원은 특히 기생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기생들이 일으켰던 운동이기 때문에 특이한 운동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 반면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애국 이제 국가유공자로 이제 선정되지 못했던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김영하 선생님도 이제 국가유공자로 훈장은 받았지만, 지정은 되었지만 후손들이 없어서 그거를 지켜주고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분들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수원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랬던 장소였던 종로교회도 살펴봤어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장소, 저한테는 숨겨져 있는 장소였어요. 저도 수원에서 멀지 않게 살았었는데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로교회도 한번 살펴봤고 3.1학교 터 살펴봤죠. 그래서 수원의 만세운동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화성 행궁, 그리고 화성 행궁, 그리고 3.1 종로, 이제 그 수원 종로학교, 그리고 3.1 학교 등의 터까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수원 화성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을 우리가 솔직히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을 때는 많이 훼손이 되어 있으면 지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원 화성은 특이하게도 훼손의 양은 많았었지만 그거를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장소여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화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잘 보존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나라의 힘이 약하다는 게 어떤 불행을 가져올 수 있구나, 어떤 수모를 만날 수 있구나라는 걸 꼭 되새김하는 장소로, 이제 정조의 역사적 그런 장소로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 장소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에 겪었던 우리 국민, 우리 백성들의 아픔까지 하는 장소로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장소도 꼭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런 장소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잊혀지지 않는 역사, 그리고 역사에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김노적이나 김향아와 그 32인의 애국인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강의를 열심히 들었으면 관련된 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 효창공원 수업에서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죠? 김구 선생님의 종이 인형을 만들어 보세요. 2회차 수업에서는 수원 화성에 갔었는데요. 수원 화성 부가트도 멋지게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천안에서 3.1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관순 열사의 종이 인형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든 키트들은 랜선 전시회를 해서 투표를 받을 건데요. 여러분들 얼굴이 잘 나오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랜선 전시회에서 베스트 작품 상으로 뽑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얼굴까지 꼭 잘 나오게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옆에 띄워드린 사진처럼 역사 관련해서 가족 티셔츠 만들어 볼 건데요. 멋지게 만든 가족 티셔츠와 스포츠 타월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가족 단체 사진으로요.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카드 보드게임을 할 건데요. 독립운동가 카드와 친일파 카드가 들어있어요. 화면에 떠있는 링크를 아래 메모에 남겨둘 거예요. 링크에 게임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세요. 그리고 게임 후에는 이기신 분은 꼭 담당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서 보내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키트 만들기 그리고 게임도 재미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